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공공심야학국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허준 도마태평양 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을 지킬 때는 모르지만 잃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비문증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비문증이란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비문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갑자기 이제 점이나 실 같은 것들이 이게 떠다니거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노화로도 생기지만 사실은 이제 망막의 그 미세혈관에 그 손상이 일어나서 생기게 됩니다.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볼까요?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이 눈은 있죠. 앞에 수정체가 있고 뒤에 유리체에 둥근 공이 있어요. 그 유리체가 있는데 그 주로 물과 그 콜라겐과 히아루론산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물이 98%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투명한 게 되어 있죠. 그 뒤에는 망막이 이렇게 뒤에 스크린처럼 되어 있고요. 그 망막 뒤에는 그 포도막이라고 그 망막에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그 망막 뒤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찌꺼기가 나오게 돼요. 그 염증 유발 물질이 나오게 되거나 이제 이런 찌꺼기가 떨어져서 그 유리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유리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성분이 부유물이 돼서 그 빛이 들어올 때 산란을 해서 사람이 느끼기를 가느다란 선이나 점 같은 걸로 느끼거나 그림자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혈관이 이렇게 뒤에 비문증의 원인이 제가 뒤에 망막 뒷부분에 주로 혈관이고 또 극히 일부분에는 그 콜라겐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응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주로 망막의 그 뒷부분에 혈관이 손상돼서 생기는 것이 이제 주로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그러면 사람이 코피가 터듯이 거기에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출혈이 되면 그 출혈된 피가 그 찌꺼기가 그 유리체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것이 이제 비문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혈관 건강이 중요하냐면요. 혈관 건강을 내피세포, 그냥 혈관은 이게 가장 안쪽에 내피세포가 있는데요. 내피세포가 단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죽상동화가 되거나 이럴 때 그 혈관이 손상되면서 그 비문증의 원인이 되게 되죠. 그 망막 뒤쪽에 그 혈관이 그러면 왜 손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손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 비문증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것을 따져보면요. 첫째는 그 손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죽상동화를 들 수가 있어요. 혈관이 이제 기름하고 여러 가지 찌꺼기가 혈관에 차면은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차면은 망막 뒤쪽에 혈관에 차면 망막 세포 내로 망막의 신경 세포 내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죽상동화 돼가지고 죽상동화 돼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혈관이 죽상동화 되면서 두꺼워지고 또 한 가지는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망막이 이렇게 들뜰 수가 있어요. 여기 혈관 자체가. 그럼 망막과 포도막에 있는 맥락막이든지 혈관과의 사이가 들뜨게 되면은 신경이 이게 손상되기가 쉽고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혈관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 밖으로 그 대식세포나 이러한 염증 유발 물질이 튀어나오게 돼요. 튀어나온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튀어나온 것이 유리치 안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비문증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또 그 비문증이 그런 원인이고, 또 노화가 되면은 혈관이 점점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또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죽상동화되면서 비문증이 되죠. 그러면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으면 그 혈압 자체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압 자체가 안압이 상승하게 돼요. 안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노폐물이 잘 빠져나와서 비문증의 원인이 되고, 또 심하게 되면 망막 박리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망막 박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광시증이라고 비문증 중에서 눈이 볼 때 책 같은 걸 볼 때 번쩍번쩍 되는 게 있어요. 그 광시증이라고 눈이 부시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망막 박리 현상이 생겨가지고 신경과 이런 것들이 영양소를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약해진 거고요. 또 그 망막 박리가 되면서 그 열공이라고 그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더욱더 그 광시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게 되죠. 이 비문증이 심해지면 그 여러 가지 이제 황반변성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더 심한 질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문증을 이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게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든지 고지혈증이 있으면 더 비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뇨 환자는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커서 그 망막 세포내로 에너지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비문증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게 돼요.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망막 세포 내에 포도막에 있는 염증이 유발이 되고 또 신생혈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망막이 들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은 되게 중요한 것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문증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비문증에 있어서 제가 NMN을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NMN이 들어있고 케르세틴과 베르베린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NMN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혈관이 동맥경화가 먼저 되려면 혈관의 내피세포,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 단부자인 내피세포가 먼저 파괴가 되고 염증이 거기가 손상이 돼야 돼요. 그 혈관 내피세포는 그 혈관에 탄력성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확장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이제 영양소를 망막세포에 영향을 주는데,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NMN이 하는 역할입니다. NMN은 혈관 내피 손상을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냐면 NO라는 물질을 잘 신장에서 생성하게 해줘서 NO가 많으면은 혈관 확장이 되면서 에너지를 잘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NO 생성을 잘 도와주고 또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요. NMN이 몸속에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성화돼서 활성산소를 억제를 하게 돼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세포가 손상이 되고 세포가 죽어가는데, 망막세포 내에 망막세포에 주는 혈관세포가 죽어가게 되면 염증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또 망막세포도 죽어가면 염증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활성산소가 주된 원인인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NMN이 하고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NMN을 먹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서 세포 속으로 망막세포로 영양분을 잘 공급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 노폐물을 피 속으로 잘 빼서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게 하는 작용을 NMN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는 특징이 제가 케르세틴과 NMN뿐만 아니라 케르세틴과 베르베린이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건데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첫째 NMN을 넣어줘서 NAD 수치를 높여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게 하는데 그 NAD를 잘 소모하는 효소가 있어요. 염증 말 어떤 거냐면 파르프1이라는 것과 또 CD38이라는 효소입니다. 이것들은 언제 작동하냐면 옆에 세포가 현창거나 염증 유발 물질이거나 그렇게 작동을 잘못하는 세포를 이렇게 없애는 작용을 해주는데요. 그때 NAD를 이렇게 잘 없애는 작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물통 속에 제가 NAD를 많이 넣어줘서 이제 망막세포 뒤에 있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이 파르프1이나 CD38이라는 효소가 많으면은 이 장독에 물이 깨지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은 세포 사멸을 막고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파르프1이나 CD38이라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르프1이나 CD38을 억제하는 물질이, 대표적인 물질이 케르세틴은 파르프1과 CD38을 억제하고 케르세틴은 CD38을 억제해줘서 이 영양제는 이 두 가지 것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세포의 망막세포 내에 혈관이 이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이 혈관을 통해서 부유물, 그러니까 찌꺼기가 유리체 안에 들어가서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을 억제한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노화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타격, 예를 들면 축구에 헤딩을 한다든가 어디 맞았다든가 하면은 비문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문증이 생겨가지고 축구하다가 헤딩하다가 이제 비문증이 생겨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이렇게 혈액순환제와 여러 가지 오메가3와 그때는 NMN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가 비문증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걸렸는데요. 비문증은 이제 여러분 이제 단순히 노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미세혈관 손상을 해서 대부분 찌꺼기가 나와서 비문증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비문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포에 에너지를 주고 비문증이 혈관을 튼튼하기 위해서 NMN 이렇게 NMN과 또 케르세틴, 베르베린이 들어간 영양제가 여러분에게 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문증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생긴 유리체 생긴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망막세포는 어떤 게 있냐면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게 됩니다. 동맥에서 나오는데 정맥에서는 주로 미세혈관의 동맥과 정맥은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데 정맥에서는 마치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회수해 가는 것처럼 그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나가게 됩니다. 비문증은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맥에 붙게 되면은 정맥을 통해서 이것이 회수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하면서 이 정맥 순환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맥 순환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정맥 순환제를 넣으면은 부기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의 뒤에 있는
그 염증을 저기 하고요. 그 뒤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주게 돼요. 그 여기 영양제는 그 동맥, 그러니까 이 혈관의 그 죽상동을 없앨 뿐더러 그 정맥을 활발하게 해줘서 정맥을 통해서 그 찌꺼기를 갖다가 부유물을 이제 피 속으로 빼내서 이렇게 하는 작용이 강한 영양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줘서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 비문증의 원인이 되는 그것들을 찌꺼기를 제하는 이제 효과를 강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생활 습관으로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그 망막은 비문증이 걸릴 정도면은 그 망막신경이 되게 약해진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이것이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아까 혈관을 통해서 찌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염증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우리 눈은 망막은 어디에 자극을 받냐면 그 빛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빛 쪽에서 특히 자외선에 영향을 받아서 자외선이 들어와서 망막을 자극하면은 그것이 좀 안 되겠죠. 눈이 아플 동안은. 그래서 그 빛을 좀 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강렬한 빛을 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기 낮에 하지 마시고 밤에 불빛이 다 꺼지고 조금 이상하지만 불빛도 꺼지고 그러한 공기 맑은 데서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눈에 자극을 덜 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두운 데 가면은 이 안구 운동은 되잖아요. 안구 운동은 되니까 이 찌꺼기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망막에 정맥에 걸리면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빛을 보면은 망막에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좀 이상하지만 캄캄한 밤에 이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눈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제가 권고해드린 정맥순환제 그 다음에 세포에 영향을 주는 NMN 이런 것들 드시고 하시면은 여러분 이제 비문증에 이렇게 꼭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내서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